한지쌤. 안녕하세요, 한지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교사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매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약간 교육과정을 조금 그냥 하나의 문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평가표, 진도표, 우리 정보공시에 올리는 이 파일은 약간 아직도 안타깝게도 조금 교사의 어떤 특성을 담는다거나 교사의 어떤 그 철학이 담긴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지에듀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편하게만 가려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라는 부끄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과정 중에서도 이 평가표, 진도표,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도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한 평가표와 진도표 짜는 법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성취 기준을 통해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과정, 평가표, 진도표를 짜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쌤. 먼저 이 성취 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즉 평가표와 진도표를 짜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서가 바로 이 파일입니다. 저는 오늘 5학년 사회와 과학을 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다른 과목들도 비슷하지만 이 두 과목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 5, 6학년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파일에서 사회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 부분으로 왔고요. 이 파일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성취 기준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은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2020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요소. 평가표에 평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평가 요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야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이 성취 기준 하나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성취 기준은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 사랑의 태도를 기른다. 이게 성취 기준인데요.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은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하냐, 그냥 상만 놓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에 대해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국토 사랑의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례입니다. 사례. 그리고 설명이에요. 즉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닌 특성에 대해서 학생들은 사례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사례로 설명하고 국토사랑의 실천 방안, 학생의 입장에서 실천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러한 이 하나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이런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럼 학생이 보여야 하는 행동에 맞는 수업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겠죠. 교사는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의 수업을 계획해야 하냐면 사례를 많이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요.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국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해야겠죠. 그것이 등교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무엇에 대해서 수업할지가 명확하지 않고 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가끔 수업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업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수업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가 성취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한지쌤. 자, 그럼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 파일에서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파일은 바로 지도서입니다. 이 지도서를 보면 이건 5학년 1학기 지도서인데요. 지도서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원의 성취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파일과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성취 기준 하나하나를 비교하면서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한 것이 바로 평가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평가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성취 기준 나오죠? 그리고 평가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학생이 보여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평가 시기가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평가 시기, 저는 여기서는 그냥 그 단원 순서대로 주수별로 했지만 이 평가 시기는 학교에 있는 그 학교 행사표 있잖아요. 1년간의 행사표를 보면서 요 성취 기준을 하기 위한 어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이 평가 시기를 좀 조절해 주면 됩니다. 과학을 한번 보시면요. 과학을 보시면 첫 번째 성취 기준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과학 과목은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온도를 어림하거나 측정하는 사례, 여기서도 사례가 중요하네요. 조사하고 정확한 온도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생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온도를 어림하거나 측정하는 사례를 교사가 많이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학생들도 이 사례를 조사해야 할 겁니다. 사례를 조사할 때 뭐 인터넷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기사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거고 뉴스를 볼 수도 있겠죠. 뭐 자기 주변에서 많은 사례, 그리고 정확한 온도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학생에게 무엇을 평가해야 하냐면 정확한 온도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활동도 보면은 여러 가지 물체나 장소의 온도를 측정하기, 즉 이 사례를 만드는 것이 이 탐구활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온도를 어림하거나 측정하는 사례를 찾고, 학생이 실제로 사례를 잘 찾는지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정확한 온도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활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례 찾기, 두 번째는 정확한 온도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례 찾은 것을, 이렇게 많은 사례 찾은 것을 위두랑에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위두랑에 올리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원격 수업이냐 등교 수업이냐를 구분할 필요 없이 선생님들께서 적당한 학습 내용을 이 평가 기준과 성취 기준에 맞춰서 알려주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학습지나 평가지나 뭐 지필평가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학생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학생이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위두랑에 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과정중심평가고 그게 바로 성장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과학은 어떻게 평가표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평가 계획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성취 기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관찰평가, 수행평가,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 관찰, 무엇을 관찰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사례를 잘 찾는지, 사례를 잘 찾는지를 관찰해야겠죠. 수행평가는요, 정확한 온도 측정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잘 하는지, 지를 저는 수행평가로 볼 것입니다. 자기평가는 저는 항상 자기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반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한 번만 평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찾는 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 자기가 설명하는 동영상을 한 번만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찍어서 올렸는데 부족하면 다시 또 찍어서 올리고, 부족하면 또 찍어서 올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성취 기준에 도달만 하면 상이 되는 거예요. 잠깐 과학 그 지도서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요, 아예 그냥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차시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서와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평가 기준, 이 두 개의 표를 가지고 잘 비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평가 계획표를 세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평가 계획표를 세운 다음에는 진도표를 세우는 겁니다. 진도표. 쌤. 사회 진도표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해드린 게 요 성취 기준이었는데요. 1단원에서 총 6개의 성취 기준, 1단원에서 총 6개의 성취 기준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주제,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은 2개의 성취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성취 기준은 2단원, 3단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성취 기준은 4차시, 5차시, 6, 7차시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에 맞는 차시까지 이렇게 진도표를 짜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짜는 겁니다. 과학도 한번 살펴보면요. 쌤. 과학은 또 사회와 좀 다른 게 이 영역과 학습 요소라는 게 있는데 열과 에너지, 열평형에서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열의 이동에 관련된 성취 기준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온도를 어림하거나 측정하고 사례를 조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사례를 조사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차시가 2차시, 3차시, 4차시인데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것을 이제 온도 사례를 조사해야겠죠. 사례. 온도계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온도 측정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의 성취 기준을 3개의 차시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3개의 차시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진도표와 평가표를 만드는 것의 좋은 점은 일단 내가 가르쳐야 하는 성취 기준이 어떤 성취 기준인지를 한번 쭉 훑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한 학기나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교사가 이미 이 평가표와 진도표를 짜면서 계획이 있습니다. 평가표에서 이미 이 성취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평가해야겠구나가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평가할지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가 나오면 수업 내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평가할 것이 확실해지면 수업 내용이 정해지고 그럼 명확해지죠. 그러면은 수업을 계획하기가 쉬워집니다. 계획하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표와 진도표를 짜시고 학교와 학급의 행사에 맞춰서 재구성을 하시면 조금 더 멋진 평가표, 진도표, 그리고 교사 교육 과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쌤. 지금까지 평가표, 진도표를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그리고 평가 기준으로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짜는 방법은 이제 원격 수업이냐 등교 수업이냐를 떠나서 모든 수업 안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위두랑과 디지털 교과서가 결합이 되면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성장 평가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서 좀 완성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학급 교육과정을 다 짜신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 자기 평가표, 자기 진도표, 그리고 내 교육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정말 한번 올해는 나만의 교육과정, 나만의 진도표, 그리고 내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거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1년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쌤이었습니다. 쌤.